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세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끔 캑캑거려요. 어, 캑캑거리는 게 꼭 그 목에 좀 가시가 걸린 것처럼 캑캑거리는 증상을 보이는 애들이 개들한테 이렇게 쭉 보면 좀 자주 있어요. 그리고 이 원인은 이렇게 보시면 뭘 먹다가 이제 인후두나 뭐 식도 쪽에 뭐가 이물이 걸려서도 그걸 이제 배출하기 위해서 또 기도가 좀 눌려서 자극되고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그걸 배출하기 위해서 이제 목에 뭐 걸린 식으로 좀 하는 경우도 있고, 개들은 기침을 이제 이렇게 목에 걸린 것처럼 캑캑거려요. 그리고 이런 이물성 기관지염, 이물성 폐렴일 때도 그 안에 이제 이물을 배출하기 위해서 뭐 걸린 것처럼 이제 캑캑거리죠. 목욕할 때 코에 많이 액체가 막 묻어 있고 뭐 있는 상태에서 좀 호흡기로 많이 들어가지고 목욕하다가 갑자기 막 호흡 못하게 결국 사망한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걔도 아마 그 순간적으로 들이마실 때 그냥 샤워기로 막 얼굴도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코로 많이 들어가서 갑자기 좀 결국 사망한 케이스도 있었는데, 그런 이제 그런 게 들어갔어도 당연히 이제 캑캑거리죠. 그리고 그거 외에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보통 이제 심장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8살 이상 되면은 이제 심장병이 좀 많이 늘어나는데, 그 심장병 중에 이제 일부분은 뭐 막 복수를 차고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또 일부분 좀 많은 부분은 이제 폐 액체가 차가지고 심장에 기인해서 이제 폐 액체가 차가지고 폐 액체가 차면 이제 당연히 그 액체를 배출하기 위해서 이제 캑캑거려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또 이제 호흡기 쪽에 이제 염증, 기관지나 폐나 뭐 이런 거에 이제 염증 때문에도 안에 이제 가래가 형성이 되고, 또 이제 가래를 배출하기 위해서 이제 캑캑거리고, 주로 이제 이런 염증은 보통 사람도 감기 걸릴 때 막 그 비강이나 또 이제 기관지에 막 염증도 생기고, 또 그 감기로 해가지고 좀 심해지면 이제 폐렴으로 또 넘어가고 이렇듯이, 개들도 보통 이제 그런 감기로 해가지고 이제 기관지나 폐 염증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기관지나 폐 염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때는 그냥 만성적으로 또 빠져가지고, 심하지 않을 때는 그냥 애가 활발한데 잘 먹고 잘 노는데 이제 특히 이제 막 뛰거나 막 아니면 이제 급하게 뭐 먹거나 이럴 때만 이제 가끔 캑캑거리고, 또 뭐 며칠에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 하루에 뭐 한두 번씩 하고, 애가 잘 노니까 그냥 의지에 그러려니 하고서 이런 게 가끔씩 캑캑거리는 거가 계속 그냥 방치해 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많은 케이스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감기에서 그런 안에 만성으로 이렇게 염증이 조금씩 있고 자꾸 오래 끌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막 1년, 2년, 뭐 어떤 3년 뭐 이렇게 오래 끌면서 나중에는 이제 사사히 만성적으로 조금씩 더 안 좋아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관지벽이 막 두꺼워지고, 또 기관 허탈이라 그래가지고 기관지벽이 이제 둥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좀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좀 얇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기관 허탈로 빠져서 이런 평생 고생하고 진짜 사이 안 좋아져가지고 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더 이런 게 악화돼서, 그래서 막 한 10발자국 20발자국만 걸어가도 애가 막 숨을 억지로 쉬고 그냥 막 크크거리고 뭐막 그 목에서 막 심지어 막 오리 소리 비슷하게 막 아주 그냥 심하게 좀 뭐 소리도 나고 뭐 이런 좀 호흡기 쪽에 잡음이 아주 심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애들 이렇게 만성적으로 너무 고생하는 경우는 참 초기에 이렇게 좀 약간 신경을 좀 쓰고 관리를 좀 해줬으면 이렇게 평생 고생 안 할 텐데, 뭐 그런 생각이 좀 자꾸
들어서 이제 그래서 이런 주제로 또 이런 캑캑거리는 애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주제를 좀 잡은 거고 감기가 맨 처음에 이제 걸리는 것들이 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면 주로 이제 겨울에보다 여름에 훨씬 더 감기가 잘 걸려요. 저희 손님들 이렇게 쭉 보면 그리고 이제 감기가 걸릴 때 주로 이제 뭐 에어컨 바람이나 선풍기 바람, 에어컨 바람에 이게 떨어지는 부위가 있어요. 떨어지는 부위에 좀 오래 엎드려 있으면 아무래도 개들이 체온이 뺏기고 체온이 뺏길 때 순간적으로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캑캑거리고 막 킁거리면서 막 코에 콧물도 날 수가 있고 그런 기침, 재채기 또 리버스네이징이라 그래가지고 몸을 어쩔 줄 모르면서 들이쉬는 숨을 아주 강하게 하는 하면서 이런 것들도 이제 다 그 비강 쪽에 뭐 감염물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인데 그 다 호흡기가 좀 안 좋을 때 그런 리버스디징이라 해요. 뭐 한국말로 하면 이제 역재채기라 그러는데 그런 역재채기, 재채기, 기침 이런 것들이 다 호흡기, 비강, 기관지, 폐 이런 쪽에 이제 뭔가 액체나 감염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제거하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막 생기죠. 그리고 주로 감기가 걸릴 때 뭐 갑자기 생기는데 주로 이제 에어컨 바람, 약간 뭐 썰렁한데 그냥 선풍기를 좀 오래 쐰다든가 뭐 이런 애들도 좀 자주 이게 감기가 좀 걸리고 또 이제 차가운데 엎드려 가지고 보통 이제 타이르 바닥이나 뭐 이런 데는 얼마든지 좀 개들 체온보다 좀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새벽에 막 비 오는데 썰렁한데 좀 문은 열려 있는데 뭐 타일을 바닥에 오래 엎드려 있다 그러면 저녁까지 말짱했는데 갑자기 아침에 그냥 거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찬데 엎드린 걸로 해가지고 아기 때는 체구가 조그맣다 보니까 이걸로 해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경우도 있죠. 여러 케이스 이제 좀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아주 아기 때 그 전에는 보통 막 한 달 갓 태어난 갓 넘은 애들도 막 팔고 요새는 그거보다 좀 덜한데 뭐 그렇게 새끼 때 이렇게 팔고 그 아주 새끼 때는 얼마든지 이렇게 지가 왔다 갔다 하다가 찬데 엎드려 있을 수가 있고 보통 개들 체온이 한 38.5도에서 39도 사이가 평균인데 그 바닥 찬 데는 얼마든지 좀 많이 찰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많이 찬데 저녁까지는 애가 잘 놀았는데 그런 많이 바닥 차가운데 이제 엎드려서 밤새도록 있었다 그러면 체온가 조금하니까 쉽게 체온을 뺏기고 체온을 뺏기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체온이 너무 떨어지면 아침에 보면 일어서지도 못하고 막 혼수 상태로 빠지고 좀 사지도 이제 막 좀 마비도 되고 막 혈액순환도 전혀 안 되고 막 뭐 심지어는 너무 체온이 떨어지면 체온계로 이제 측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케이스들이 몇 케이스 있어서 결국은 저체온으로 인한 쇼크로 해서 막 구석구석에 혈액 순환을 못 시키다 보니까 각 장기가 손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좀 치료해도 결국은 이제 보낸 경우도 막 있는데 아기 때는 더 위험해요. 그리고 컸을 때도 이렇게 자꾸 찬데 엎드려 있고 그러다 보면 좀 감기가 약에서 가지고 쉽게 좀 나서야 되는데 좀 나설만 하면 이런 습관이 찬데 엎드려 있는 애들도 자꾸 또 찬데 가거든요. 또 감기 걸렸을 때 좀 또 찬데 더 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찬데 엎드려 있는 것 때문에 좀 이렇게 낫다가 어느 순간에 또 갑자기 캑캑거리고 약 쓰면서 또 며칠 좀 낫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찬데 여러 엎드려 있어가지고 또 갑자기 심해. 같은 뭔가 감기를 걸릴 만한 어떤 원인들이 자꾸 반복되면 좋아졌다가 다시 심해지고 다시 심해지고 자꾸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좀 없게끔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 겨울에 약간 썰렁한데 이제 목욕하고 나서 물기를 또 이렇게 털이 많은 애들은 그거 말리는데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겉에는 거의 다 마른 것 같아요. 속에 또 물기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약간 추울 때, 뭐 겨울이나 뭐 이럴 때는 좀 덜 말린 것 자체로도 약간 좀 증발하면서 뭐 좀 체온을 좀 뺏겨가지고 갑자기 그때부터 이제 기침하고 막 캑캑거리고 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에 이제 에어컨이 직접 사람한테 닿다 보니까 이제 강아지 앞에 앉고 있어가지고 직접 에어컨이 찬바람이 이렇게 막 뭐 30분이나 1시간이고 직접 이렇게 강하게 쬐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갑자기 캑캑거리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기침을 자꾸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감기가 좀 걸리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일단 그런 감기가 일단 걸렸다 그러면 초기에 좀 완전히 좀 그런 뭔가 감기 걸릴 환경을 제거하면서 좀 치료를 좀 해줘야 된다는 거. 또 한 15일 넘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좀 계속 안 나다 결국은 이제 그러지 말고 공간을 좀 꼭 한정해 놓으라고 묶어 놓든가 그래가지고 그 밑에 이제 타월 좀 깔아 놓고 당분 났을 때까지 절대 이제 찬데 못 가게 확실하게 좀 해놓으라고. 왜 확실하게 해놓고 나서 불과 그 다음날서부터 뭐 기침도 훨씬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막 계속 차도가 없던 애가 뭐 그렇게 좀 찬데 못 가게 해서 불과 한 2, 3일 만에 싹 낫고 그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얼마든지 그렇게 자꾸 찬데 간다든가 뭔가 그런 감기 걸릴 환경이 자꾸 반복되면 안 낫는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런 기관지 폐렴이 조금씩 심해져가지고 몇 번은 진짜 어,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인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어, 조금씩 그 기관지 폐 쪽에 염증이 있다 보니까 막 염증 산물로 해가지고 산소 공급하는 부위가 그만큼 줄고, 산소 공급 줄다 보니까 이제 몸에 어느 순간에 이제 몸에 산소를 전다는데 좀 부족한 순간이 다 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막 노력성 호흡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애도 막 무척 힘들고, 그 어느 정도 몸에 산소를 충분히 좀 지탱할 때까지는 별 증상은 없어요. 없고 잘 먹고 그냥 캑캑만 심하다가 어느 순간에 막 12시간, 24시간 사이로 갑자기 애가 막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숨이 가쁘니까 뭐 그러다가 조금만 움직여도 막 혀가 파래지고 진짜 파래졌다가 조금만 지나면 금방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호흡은 사람도 뭐 5분, 10분 안 쉬면 그냥 사망하듯이 마찬가지예요. 이게 진짜 산소 부족한 상태가 조금만 지속되면 금방 사망해요. 그리고 몇 번을 진짜 그런 애들이 있었는데, 그런 애들의 거의 특징이 막 또 워낙 애지중지하니까 막 대학병원도 가고 막 다른 병원에도 뭐 잘한다는 병원 막 갔는데 계속 좋아졌다가 또 악화되고 위험해지고 막. 근데 그때 이제 어, 좀 몇몇 케이스에서는 이제 얘네들도 이렇게 염증이 있다 보니까 자꾸 찬데 가고, 왜 찬데 못 가게끔 했는데도 사람 잘 때 찬데 가고 외출할 때 찬데 가고 24시간 컨트롤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주인이 그때 이제 타올로 해가지고 그 옷을 만들어가지고, 보통 이제 강아지 옷은 배가 이렇게 오줌 묻지 말라고 터져 있잖아요. 근데 엎드려 있으면 배가 찬데 다니까 그래가지고 타올로 해서 이제 완전히 커버되고 오줌만 안 묻을 수 있게끔 거기 구멍만 뚫어내고, 그러고서 이제 거의 두툼한 타올로 옷을 완전히 입히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치료할 때 진짜 그전에는 막 그렇게 좋아진 적이 없는데 막 한 3, 4일 후에 많이 좋아지고 일주일 후에는 더 좋아지고, 애가 뭐 한 2주 되니까 뭐 기침도 거의 안 하고, 그렇게 몇 년을 고생했던 애가 뭐 그렇게 좀 좋아진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최근 막 좀 심하고 뭐 잘 안 낫고 이런 경우는 이제 그런 좀 옷을 입혀서 좀 찬데 자꾸 가는 애들은 못 가게끔 이렇게 해달라고 그런 얘기 좀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효과 본 케이스들도 많고. 아주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뭐 심장 안 좋을 때도 똑같이 기침하죠. 오늘 주제는 기침 캑캑거리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뭐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이걸로 해서 그냥
이게 활발하니까 뭐 좀 괜찮다고 생각했던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킥킥거리는 사람도 평소에 기침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침이 안 할 정도는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아주 막 이렇게 흥분하고 뛰고 뭐 급하게 먹어도 별로 뭐 어쩌다 한 번 정도 몰라도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 또 뛸 때마다 흥분할 때마다 이렇게 뭐 킥킥거리는 거는 그런 증상은 좀 없을 정도로 치료가 돼서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게끔 해줘야 나중에 이제 심각해지고 평생 고생하는 거를 좀 막을 수가 있다는 거. 오늘은 캑캑거리는 거에 대한 주제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